안녕하십니까. Model Portrait Article Review 18번째 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리디스 앤 디색 선생님의 Latent Curve Analysis를 제가 프레젠트할 것이고, 저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있는 유지훈입니다. 네. 이 페이퍼는 사실상 너무 유명하고 너무 사이트도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무려 1476번이나 사이트가 된 거라고 지금 구글에 나오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이트한 것이라서 어떤 식의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좋을까, 리뷰가 가장 좋을까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안에 다시 들여다보니까 또 배웠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페이퍼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Latent Curve Analysis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아노바나 마노바의 모델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도 보여주면서 논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볼 것은 뭐냐면은 Latent Curve Analysis의 statistical 모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cohort sequential design, period practice effect, 그다음에 simplex 모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abstract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이 페이퍼가 어떻게 시작되고 뭘 하기 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페이퍼는 이전에 우리가 repeated measures ANOVA나 repeated measures MANOVA에서 missing data와 연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다음에 longitudinal data에서 repeated measure를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latent variable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좋겠다를 갖다가 프로포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앱스트랙트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 중에서도 individual growth curve라는 곳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latent curve analysis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볼 때, 여러분들이 요즘은 latent growth curve 모델을 할 때 그 M+나 그런 모형이나 혹은 패스 모델링을 그릴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팩터 어널리시스에서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리니어 그로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 인터셉트와 슬로프를 갖다가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보고 각 아웃컴 베리어블의 인디케이터들을 연결시키는 모양인데, 그 모양 자체가 팩터 어널리시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 사실상 그 내용 자체가 거기서 왔고요. 그래서 투커나 라오, 그 다음에 셰럴, 영, 앤 메리디스 이런 사람들이 그 테크닉을 갖다가 디벨롭했고, 그와 또 유사하게 타임 시리즈 퍼스펙티브에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또 그와도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인디비듀얼 그로스 커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플렉시블하게 바뀌게 된 것은 아무래도 박 앤 디슨이나 이렇게 나오는 로고사 브렌트, 짐모이스키 이런 사람들이 1980년대 초반대에 발달시켰던 그 모델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레이턴트 커브 애널리시스가 지금 여기서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아마 repeated measure ANOVA나 first order auto-regressive 모델을 갖다가 생각하시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latent curve 모델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갖다가 이해하기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퀘이션 첫 번째 게 뭐냐면은 x sub I of t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longitudinal에서 인디케이터들이고, 그 다음에 WIK라는 것 자체가 latent variable 되고, G sub K of T가 우리가 functional form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우리 디자인 매트리스를 구성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E sub I of T라는 것이 measurement error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latent growth modeling과 그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좀 유심히 봤던 것은 이 G sub K of T라는 것을 갖다가 basis function이라고 디파인을 하고 있는 그 어프로치가
역시나 그때 제일 처음에 디벨롭을 할 때는 mathematical perspective가 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베이시스 펑션 자체가 폴리노미얼을 구성하는 베이시스 벡터들을 갖다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퍼스펙트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레이턴트 커브 애널리시스의 모델을 조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각 파라미터들이 뭘 그때가 레프레젠트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xi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인디케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wi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셋이고 ei가 디자인 매트리스다. 그래서 매트리스 폼으로 본다면은 x equal gamma w plus e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x의 expectation을 구성하고 있는 이 mu, 지금은 latent mean이 되는 거죠. 이 expectation of variable의 이 부분이 gamma nu가 되는데 이 nu라는 것은 latent mean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것은 variance covariance matrix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variance covariance matrix를 갖다가 matrix 폼으로 구성해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예쁜 gamma, epsilon, gamma prime 플러스 파이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두 개 뮤와 오메가를 보는 이유는 이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게 볼 때 여러 가지 어썸션을 갖다가 달고 나오는데 어썸션이 우리가 latent variable가 그 다음에 error variance가 independent 하다. 그 다음에 E하고 E 프라임이 perpendicular 하다는 말은 각 타임 포인트별로 이 에러, 메저먼트 에러 자체는 independent 하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assumption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assumption이 사실상 그 violate 되는 경우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생길 수는 있겠죠. instrumental variable 쓴다든지 안 그러면은 특히 에러, measurement error portion에서 이 independency가 violate 된다면은 여러 가지 그 에러 모델의 스트럭처를 줘서 우리가 구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두 가지 어썸션을 두고 했기 때문에 이퀘이션을 갖다가 할 때 좀 깔끔한 모양이 나오긴 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new라는 것은 expected latent mean이고 그 다음 epsilon이라는 것은 expected variance covariance matrix가 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estimation이나 그런 데서 활용하는지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 latent growth curve 모델링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매트리스 폼을 다시 한번 구성해봤고 그 다음에 옵슬론이라는 것 자체는 latent variable의 variance covariance matrix가 되고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파이라는 이 자체에서 이 자체가 세타 프라임이라는 매트리스로 디컴포즈 되는데 이 세타라는 것 자체가 matrix of eigenvector들이에요. eigenvector들이어서 여기서 먼저 아이겐 밸류들을 찾고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들을 찾아서 이렇게 자기네들 에스티메이션을 한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때 우리가 팩터라는 것을 보는 방향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축을 갖다가 마련하느냐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그런 걸 찾는 것이 팩터 애널리시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축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데이터들이 디스트리뷰트 있는 곳에서 아이겐 팩터들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역시나 팩터 애널리시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벡터들을 찾아내는가, 아이겐 벡터들을 찾아내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터커 선생이 했던 에스티메이션 방법에 있어서 그냥 토럴 베리언스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라오 선생이 residual variance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 지금은 우리가 structure equation 모델링을 할 때 이 residual variance로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들 자체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variance covariance matrix의 structure를 갖다가 이와 같이 represent 해봤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섹션에서 이제 그러면 latent curve analysis를 갖다가 모델링을 했는데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할 거냐
갖다가 설명하는 부분이 다음 섹션입니다. 이 다음 섹션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될 게 그 터미널로지들이나 이 노테이션들을 갖다가 조금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할 때 이 노테이션과 연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하더라고요. 역시나 조금 트레디셔널한 방법이 이거나 혹은 매스메리컬한 어프로치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이 사람들이 전개시키는 방법이 동일하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할 때 여러 가지 assumption,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latent curve analysis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atent variable과 measurement error는 independent라는 것, 그 다음에 time별로 이 error variance가 independent인 것과 그 다음에 joint multivariate normality가 구성되어야만 우리가 이런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시그마 자체를 갖다가 먼저 디파인을 했는데 시그마가 오메가 마이너스 뮤 프라임이다 라는 걸 하면서 이 매트리스 M을 갖다가 보여줬어요. 매트리스 M 자체가 오메가 뮤 프라임 1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미인 자체와 그 다음에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리스를 가지고 이 전체를 구성한 이 매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갖다가 에스티메이션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없었던 부분은 이 M 매트리스와 시그마 매트리스의 이 포뮬러를 갖다가 derive 하는 부분 자체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likelihood ratio value 자체가 나오는 이 펑션 자체는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 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갖다 클리어하게 할 수 없었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그 볼렌 선생님이 쳤던 책으로 제가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 약간 조금 노테이션이나 포뮬러를 드라이브 하는데 좀 상이한 면이 있어서 조금 클리어하게 결론을 못 지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likelihood ratio 펑션을 갖다가 minimize 하면서 parameter estimation 하는데 그 더 전개해서 이 파라미터들 간에 하이라키가 생긴다면은 nested 모델이 있다면은 우리가 chi-square distribution을 통해서 모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자체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 자체가 우리가 모델 리밸류에이션 할 때 바로 쓰이는 것이기도 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이 log likelihood ratio value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 갖다가 논문에서 뭐 필자들은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테이션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드라이브 했던 이 포뮬라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제가 볼렌 선생님의 책을 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parameter estimation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그로스를 볼 때 latent curve analysis에서 그로스를 볼 때 이 그로스 패턴 자체가 리니어인 것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쿼드레릭이나 폴리노미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영역까지 커버해낼 수 있다는 것들가 이 메리디 센티스 선생님이 이미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타낸 것은 이 겜마 매트리스를 보시면 알 건데 모두가 저 1 in first column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 1, 2에서 t-1까지 가는 이게 사실상 타임 베리어블이 일씩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hird column에서는 그 스퀘어 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더를 계속 올려나가면서 우리가 non-linear 커브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여기서 베이시스의 G sub K of T를 갖다가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17년도에 냈던 페이퍼는 이 functional 폼을 갖다가 좀 더 generalize 해서 fractional polynomial로 extend 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이미 이 페이퍼에서 이미 소개가 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estimation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의 인포메이션을 좀 알고 있다면은 distribution에 관한 정보가 좀 알려져 있다면은 empirical basis procedure를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도
더 정확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권장할 만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likelihood ratio 테스트나 파라미터를 갖다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페이퍼가 latent curve analysis를 갖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네들이 활용될 수 있느냐를 갖다가 먼저 한번 보여줬고요. 그게 보여준 얘가 cohort sequential design이고요. cohort sequential design 자체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의 cohort를 통해서 longitudinal한 트렌드를 갖다가 찾아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타임 피리어드가 길어진다든지 하면은 미싱 포션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effective한 그런 패턴을 갖다 찾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의 코호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코호트를 동시에 봄으로써 우리가 스타디 피리어드를 갖다가 늘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미싱 밸류의 이펙트를 갖다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이런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을 갖다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는 지금 4개의 코호트가 3개년도에 관해서 측정이 되는데, 첫 번째 코홀트는 7학년부터 9학년까지, 두 번째 코홀트는 8학년부터 10학년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코홀트는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인데, 사실상 이 각각의 코홀트는 3번의 메저먼트 타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갖다가 학년별로 익스텐드 해본다면은 이 4개의 코홀트 그룹이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변화되는 것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싱에 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홀트 시퀀셜 디자인이 소개되면서 그러면 코홀트별로 우리가 레이턴트 커브 애널리시스 같은 다르게 피트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서는 슈퍼스크립트 B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B라는 것 자체가 코홀트 1, 2, 3, 4가 되면서 이와 같이 4개의 다른 커브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4개의 다른 커브를 갖다가 다 따로따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다른 커브를 갖다가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느냐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코홀트 시퀀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요. 이 코홀트 시퀀셜 디자인이라는 것이 1965년도에 세스? 발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독일 분이 먼저 소개를 했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코홀트들, 여러 개의 코홀트들의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조금 더 긴 기간의 스터디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제였고요. 이 페이퍼는 특히나 코홀트 시퀀셜 디자인을 코홀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룹을 갖다 고려해 줌으로써 멀티 그룹 코홀트 시퀀셜 디자인까지 고려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latent curve analysis를 갖다 소개함에 있어서 이전에 repeated measure ANOVA나 repeated measure MANOVA에서 확장이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멀티 그룹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소개해 줌으로써 이 latent curve analysis가 걔네들을 갖다가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걔네들은 스페셜 케이스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넣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에서 또 하나 이퀘이션을 써가면서 충분히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홀트들이 각각의 코홀트들이 겹치는 오버랩되는 타임프레임이 있을 건데, 그 오버랩되는 타임프레임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느냐, 걔네들을 갖다가 똑같은 베리어블들이라고 하면서 그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다 매칭시켜주는 이 밸런스드 셋업 디스크라이브, 밸런스드 셋업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레그드 모델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그걸 갖다가 덧붙여가는 그런 형태의 코홀트 시퀀셜 디자인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서 이 부분이 지금 소개되었던 레이턴트 커브 애널리시스로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코홀트 시퀀셜 디자인에서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갖다 컨스트레인을 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에이즈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를 갖다가 에러 베리언스를 고정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콜트들의 에러 밸런스를 고정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컨드 모먼트를 갖다 고정시킨다든지, 또 디멘셔널리티를 고정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적인 면들이 많더라는 갖다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 파라미터를 갖다가 뭘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되는가까지 우리가 이 이퀘이션들을 보면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어떤 컨스트레인을 줌으로써 모형의 변화를 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모델 이밸류에이션의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likelihood ratio difference test를 활용해서 어떤 게 더 피트한 모델인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나중에 example을 할 때 다시 한번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ohort sequential 디자인을 갖다가 같이 훑었고, 그 다음에 period practice effect라는 것을 갖다 다시 훑는데, 이건 뭐냐면 cohort sequential 디자인에서 사실상 다른 코홀트들이 그 코홀트들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다른 변인들에 관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떤 말이냐면은 그 코홀트들이 3년간의 3년의 시기 동안 3번을 갖다가 측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는 걔네들이 그로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동일하게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임에 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모델링에서 맞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period practice effect를 갖다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cohort sequential 디자인에서 볼 수 있던 x sub ij to the b equal 요 브래킷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에서 알파 빼고 플러스 2. 근데 여기서 델타와 알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델타와 알파가 타임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델타 서브 j, 알파 서브 j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j가 타임 포인트별로 어떻게 이 그룹 자체가 그로스를 갖다가 특정 지을 수 있느냐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cohort sequential 디자인에서 나와 있는 이 매트리스 M과 여기에 period practice effect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 델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제로나 1이었고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더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상 이제 파라미터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면은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지만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이 그로스 패턴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좋지만은 파라미터가 늘어남으로써 에스티메이션이나 그런 부분은 좋지가 않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읽었을 때 이 period practice effect라는 것 자체가 뭘 하고 싶었느냐를 확인해 봤을 때 이 repeated measure ANOVA, repeated measure MANOVA 자체가 이 latent curve analysis의 스페셜 케이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모양을 갖다가 latent curve analysis의 특별한 어떤 extension이고 general form이다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repeated measure ANOVA와 repeated measure MANOVA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연관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equation 1에서 소개되었던 거 인디케이터들이 weight와 그 다음에 디자인 매트리스의 product과 error로 구성되는데, 이 부분에서 r을 2로 고정시키고 weight를 갖다가 1으로 고정시켰을 때, 그리고 g sub 1 of k를 1으로 고정시켰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x sub I of t라는 것 자체가 weight I1 plus g sub 2 of t plus 2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mean value들과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group mean difference의 변화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simplified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매트리스 폼을 가지고 와본다면은 이 x라는 outcome 자체가 wi mean과 alpha라는 시간에 따라서 increase나 decrease 된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 주더라.
그럼 이 자체는 어떤 이야기가 돼버리냐면은 이건 repeated match ANOVA인 거예요. repeated match ANOVA. 즉 처음 베이스 타임에 mean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각각이 타임이 늘어나면서 어떤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이 ANOVA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equation 1에서 소개되었던 latent curve analysis 자체가 이 ANOVA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R 자체가 R이 우리가 디자인 매트리스인 G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 R이 2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겨버리냐면은 이 아웃컴 자체를 갖다가 여러 가지 multivariate outcome으로 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마누버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cohort sequential design하고 그 다음에 period practice effect 10분 이걸 남았습니다. 갖다가 잘 활용한다면은 아노바와 마노바를 갖다가 여기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auto-regressive 모델인 심플렉스 모델을 갖다가 여기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심플렉스 모델 같은 경우는 3개의 타임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 타임 포인트들 간의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로 표현되는 건데 이 부분도 디자인 매트리스를 갖다가 심플하게 둔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latent curve analysis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활용했던 페이퍼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2017년도에 했던 페이퍼인데 이와 같이 심플렉스 모델링 자체는 슬로프나 인터셉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의 팩터 애널리틱한 모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디케이터들을 갖다가 디렉트로 연결해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플렉스 애널리시스가 조금 다른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이턴트 커브 애널리시스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델이더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레이턴트 커브 애널리시스가 어떻게 핏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71명의 샘플을 그럼 14개의 타임 포인트가 있다 생각하고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이 모델을 갖다가 핏하는 건데 아마 제일 처음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핏할 때 원 커브 모델이나 투 커브 모델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리니어, 글로벌 코드레이트 폼이 아니고 각각의 포인트들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이 라인들과 관계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게서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원 커브로 했을 때 두 개의 커브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갖다가 커넥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컨스트레인을 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리니어 코드레이팅 모델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처럼 커넥트하는 스플라인 모델 같은 부분이 핏이 좋더라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그젬플이고요. 이 데이터 폼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n 플러스 많이 쓸 때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리스 갖다가 활용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코홀트 시퀀셜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4개의 코홀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젠더 그룹을 2개로 나눠서 구분을 했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핏을 한 것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모델에서 이 코홀트 시퀀셜을 갖다가 할 때 코홀트 그룹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안 그러면 젠더 그룹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해가면서 피드를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은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데 마지막 페이지 모델 6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모델 6가 latent mean over equal over gender groups of model 4라는 건데 latent mean 자체가 모두가 다 동일하다. 그런 것이 과연 얼마나 잘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가 이를 갖다가 나타낸 것인데 모델 자체는 핏이 괜찮지만은 이전의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모델은 그닥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졸트로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이 likelihood ratio difference test를 갖다가 비교해서 나타내는 것인데 제가 왜 이거 6번과 7번 정도 갖다가 보고 싶으냐면은 이게 우리가 사실상 latent variable 모델링에서 latent mean을 테스트할 때 지금 예전에는 이금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스트럭처가 잡히지 않은 어떤 형태로 막 모델끼리만 비교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갖다가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모델 6와 7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디스커션 부분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레이턴트 커브 애널리시스를 갖다가 리피티드 메저 안오버나 리피티드 메저 만오버를 갖다가 리플레이스 하는 어떤 경향도 있었고 있었지만은 지금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이와 여기서 안오버라는 그 컨셉 자체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애널리시스에서도 확인이 쓰이고 있더라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디스커션 부분에 넣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안오버에서 민을 비교할 때 호모지니티를 갖다가 5분 남았습니다. 네, 가정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모지니티가 확립이 됐을 때 민을 비교하는 것인데 역시나 레이턴트 베리어블도 마찬가지로 레이턴트 베리어블 자체의 호모지니티가 성립이 되었을 때 레이턴트 민을 비교할 수 있는 이 메저먼트 인베리언스에 관한 그런 내용이 지금은 확립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이고 있더라. 그렇지만 여기 페이퍼처럼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제일 처음에 소개될 때는 조금 이렇게 어수선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고 놀란 게 뭐냐면은 이게 매뉴스크립트가 퍼블리시 되는데 한 5년이 걸리더라고요. 85년도에 리시브 됐고 파이널 버전이 88년도에 퍼블리시는 1990년도 돼가지고 거의 5년에 걸쳐서 된 페이퍼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나누실 의견이 있으면은 4분 남았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그 엠피리컬 베이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셨는데 그는 저희 왜 보면 마지막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다들 아시죠? 네, 그거랑 같은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을 저희가 integrate data out 하듯이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empirical base 같은 경우는 prior에 대한 distribution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multivariate normal을 assumption 하면 Wishart distribution based 돼 있는 그 폼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것들에 대한 distribution 폼을 알아서 베이지안 퍼스펙티브에서 prior라고 취급을 하고 그걸 안다고 하면 이제 individual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기 보면 I sub I 나오잖아요. W sub I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X sub I를 통해 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structure equation modeling 프레임워크로 보면 이 개인의 스코어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에스티메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네, 다른 분 질문 혹시 없으세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 같은 경우가 실제 사용이 되는 데 있어서 타당한지 혹시나 좀 보통 우리가 리피티드 메저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학생들을 동일하게 해서 리피티드 메저를 해가지고 그로스로 보는 건데 이 코호트 시퀀셜을 하면은 그런 미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연구 디자인 측면에서 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같은 시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그 코홀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리스틱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 캐릭터리스틱들을 갖다가 동일하다고 어썸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리스틱이 다르면은 이제 그 그로스를 갖다가 합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동일성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에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타임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디벨롭 돼가면서
학교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수집한다면은 학교 자체에서 팔리시들이 바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캡처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임 이펙트와 그 에이지 이펙트라고 부르는 그 두 개가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고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코호트 시퀀셜 디자인이기도 해요. 1분 남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코멘트 하나 할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레이텐트 커브 어널리시스를 누가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 페이퍼를 사이테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레이텐트가 커브 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거는 스탯 모델이에요. 커브 어널리시스를 레이텐트 베리어블 마드를 이용을 해서 했다라는 거지. 여기 전부 다 observed variable이 변화하는 거라고요. 여기 measurement 모델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